안녕하세요. 특수학기 전공생 여러분. 특수학기 전공이 아니구나. 특수학기 학생 여러분. 어, 오늘 수업은 5월달 수업이죠. 왜냐면 선생님이 저번에 올려놨었던 그 캔버스 자료에 14일, 22일은 동영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8일은 선생님이 자료를 써서 올려놨죠. 구글 드라이브라고 쌓이는 게 있어요. 그거를 들어가서 보면은 그 내용에 4월 28일 자료와 뭐 사진입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올라가 있고, 이제 그 사진이 어떤 건지 궁금한 사람은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우리 단체톡에 개인톡을 이용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28일 자료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시면 되고요. 아까 그 뭐지? 그 단체 카톡을 했다시피 18일 이후에 대면 강의가 불투명하게 됐어요. 근데 알다시피 특수학기의 원래 취지는 어, 부전공을 느끼는 게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악기와 다른 악기를 배워서 그거를 실기시험으로 이제 내는 게 통상적인 보통의 그런 모습이죠. 클래스에. 근데 일단은 이론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타악기의 뭐 역사부터 시작해서 뭐 악기 구조, 이론, 뭐 음향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16주를 채우기, 15주 16주를 채우기에는 정말 어려움이 있어요.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 돼요. 타악기 전공생들도 그렇게까지 잘 몰라. 그런 것들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어, 간단하게 드럼을 치는 그런 법은 알려드릴 수 있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방법이고 직접적으로 일일이 한 명 한 명을 봐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비대면 동영상 강의로 실기를 배워서 시험을 보는 것도 뭐 자금적으로도 조금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거를 떠나서 현실적으로도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불행 중 불행은 다행 중 불행인가 불행 중 다행인가는 마림바를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거. 왜냐면 저번 학기까지는 마림바를 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선생님이 마림바 곡을 내줬고 드럼을 하고 싶은 사람은 드럼 곡을 내줬는데 이제는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알다시피 우리 학교에 타악기실이 하나예요. 그 하나에 모든 학기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학생들이 쉐어를 해야 하는데 알다시피 학생들이 지금 학교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악기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5명씩 한꺼번에 한 클래스에 들어가서 악기를 만지면서 연습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악기를 쉐어하는 일도 위생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학교 측에서는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벌써 지금 3주를 우리가 이론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다 이론을 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여기에서 조금 그만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만약에 비대면을 이 학기를 끝까지 원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3주 동안 했었던 그 이론 동영상과 그 자료의 그 수업을 토대로 선생님이 주제를 주면 그거에 대해 레퍼트를 쓰는 게 되겠고요. 뭐다시피 대면 수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학생들한테는 선생님이 최대한 학교에 얘기를 해서 학과장님을 통화를 해서 이 학생들을 실기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게 비대면이지만 실기 시험을 대체할 수 있거나 혹은 대면 수업을 1대1로 진행을 하더라도 어떻게 대면 수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생각을 해볼게요. 왜냐면 선생님도 사실은 대면 수업을 해야만 어, 사실 선생님들의 입장도 대면 수업이 훨씬 쉽고 편해요.
왜냐면은 이 비대면의 강의 준비가 우리가 이론 악기들이 우리는 전공이잖아요. 우리는 실기가 메인인데 그거를 이론으로 하는 게 일단은 소리가 나는 타이밍도 다르고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데 막 저기 연주하고 있고 이게 아까 올라온 영상 동영상이고 막 타이밍도 늦고 뭐 지금 다른 학교들도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전공 실기 비대면 동영상 강의에 너무 큰 어려움이 있는데 악기를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타 전공 학생들한테 비대면 실기 레슨이란 정말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죠. 그래서 이제 서론이 길었어요. 사실은 선생님이 저번 주에 얘기를 했다시피 오늘 하는 강의가 이제 언제 강의냐면 5월 12일에 강의예요. 선생님이 이 얘기를 너무 나중에 했네. 5월 12일에 해당하는 강의인데 선생님 연습실 사용하는 것 때문에 동영상을 다 못 찍어서 지금 이렇게 나머지 동영상 분을 같이 찍어서 두 개를 올리려고 그래요. 하나는 뭐였냐면은 선생님 오케스트라의 그 조그만 휴게실에서, 왜냐면 이제 오케스트라는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다들 악기 소리 내고 막 있는데 제가 동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서 휴게실 들어가서 간단하게 스네어를 잡는 그런 모양에 대해서 말은 하진 않고 그냥 모양만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지금 선생님 집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마찬가지로 뭐 소리를 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일 수 있지만 뭔가를 좀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찍었던 영상도 올릴 건데 그때는 이렇게 대충 어떻게 잡고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무언의 행동을 보였으면 오늘은 이거를 다 말로 일일이 설명을 해서 이거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언제 대면이 풀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리뷰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선생님 사실 줌 채팅을 하는 거 화상 채팅 기계치라 못해요. 저번에도 무슨 화상 채팅을 할 일이 있었는데 선생님 못 들어갔지. 근데 이제 배워야죠. 그때는 직접 누군가를 통해서 줌 하는 거를 배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내가 막 말을 전해 듣고 줌을 막 연결했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막 그게 5분 안에 막 그 화상 채팅이 끝나버리고 막 좀 이런 상황이라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조교한테 가서라도 물어봐서 줌 채팅을 만약에 우리가 다 못 모였었을 경우에는 줌 채팅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줌 채팅을 하는 방향으로 한 번은 언젠가라도 한 번은 해보는 걸로 하고 오늘까지는 일단은 선생님이 동영상 강의를 올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동영상 실기 실기이론 강의를 주로 할 거예요. 일단 마림바는 못하니까 드럼에 대한 기초부터 한번 해보죠. 선생님이 스틱을 좀 여러 개를 갖고 왔는데 스네어 스틱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아는 스네어 스틱은 그냥 이런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여기 한 페어죠. 여기 한 페어인 스틱인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보시다시피 크기도 아주 미세하게 조금 다르죠. 그죠? 이것도 다른 스틱인가? 이런 식으로 미세하게 달라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은 모양도 조금씩 달라요. 그죠? 어떤 거 동그란 거, 어떤 거 뾰족한 거, 어떤 동그라면서 뾰족한 거, 어떤 건 이렇게 각이 진 거. 이런 식으로 달라요. 쓰임새가 당연히 용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모양이 다르겠죠. 기본적으로 스틱이 두께도 보면은 살짝씩 치달까요. 그죠? 제일 얇고 그 다음 얇고 그 다음 두껍고 얘가 제일 두껍고 뭔가 얘가 제일 묵직해 보이죠? 맞아요. 그리고 이게 볼은 얘가 제일 큰데 무게는 얘가 좀 제일 있는 편이에요. 나무도 얘는 지금 굉장히 가벼운 나무거든요. 뭐 만져보기 할 수 없으니까 뭐 설명을 말로밖에 할 수 없고 얘는 이제 조금 무게가 있고 선생님이 좀 묵직해 보이는 얘는 정말로 무거운 나무로 만든 애예요. 근데 이제 스틱이 아무래도 이제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빨리 치는데 유리하고 끝이 날카로우면 날카로울수록 뭔가 세밀한 리듬을 하기 편하겠죠. 좀 두꺼운 건 아무래도 조금 파워풀하고 소리가 조금 다크한 면이 어두운 면이 좀 많이 나요. 스틱이 무겁기 때문에 무거운 소리가 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가 있고요. 이제 스틱을 잡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까요? 스틱은요, 그때도 설명했지만 오늘은 좀 특이한 스틱으로 해봅시다. 특이하죠?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치? 여기가 이렇게 딱 파여가지고 깎아졌으니까 끝을가 얘들보다는 이런 애들보다는 훨씬 월등하게 가볍겠죠. 물론 스틱의 길이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다 플러스 얘까지 이렇게 되니까 훨씬 더 가벼워요. 스틱이. 그래서 이제 세밀한 리듬을 치거나 조금 초보들이 스틱을 좀 짚고 편하게 치기 참 가볍고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특이하게 생긴 요걸로 선생님이 이제 스틱을 잡는 거를 보여줘 볼게요. 저번 시간에 찍었던 그게 뭐였냐? 이거였어요. 매번 아니고 스틱을 짚는 거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강의에서 계속 그 얘기를 했지만 그 스틱을 예를 들어서 활을 스트링 하는 사람들이 이게 긋는 이 행위를 보잉이라고 하죠. 그죠? 우리는 이 치는 행위를 바운스라고 부른다라고 첫 시간에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바운스, 바운싱, 리바운스, 리바운싱 뭐 다 비슷한 말이에요. 즉 바운스예요. 여러분들이 바운스는 뭔지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뭐에서? 공. 그죠? 공 바운스. 기본적으로 공 바운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공을 우리가 치면 얘가 다시 올라와요. 즉 공이 치면 바닥에 탁 박혀서 대구르르르 굴러가는 게 아니고 공을 쳐면은 얘가 계속 바운싱을 하면서 갔다 오죠. 즉 라운드 트립이라는 거래요. 그죠? 원웨이가 아니고 갔다 와요. 반동이에서 갔다 오죠. 그게 바운스죠. 정확하게 100%그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틱을 칠 때 그냥 잡는 걸 떠나서 우리가 공을 잡을 때 왜 공을 이렇게 치는 바운싱을 바닥에 두 개가 바닥에 이렇게 혹은 이런 식으로 바운스를 하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혹은 이렇게 이렇게 그죠? 똑같죠? 요런 게 바운싱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번 학기에는 드럼밖에 못하니까 이제 이거를 할 거예요. 자, 잡는 거에 대해서 봅시다. 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잡는 쪽이 무겁고 쳐지는 쪽이 가벼워요. 그죠? 그럼 만약에 손가락 5개 중에서 얘를 쥐고 친다. 그래서 공은 동그라니까 그냥 잡고 무게와 속도로 바운싱을 하면 되지만 얘는 잡고 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가락을 다 짚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뒤가 무겁기 때문에 뒤에 힘을 주고 싶으면은 우리가 신발 신었을 때 뒤꿈치로만 걷는 상황이 똑같겠죠. 왜냐면 모든 무게가 뒤에 쏠렸으니까. 그래서 얘는 앞쪽 2개의 손가락이 메인으로 힘을 주고 얘가 쳐질 때 스틱이 빠지지 않도록 메인으로 힘을 주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무게중심이 뒤로 쏠리지 않고 앞으로 쏠리겠죠. 왜냐면 앞에가 너무 가벼워서 이렇게 뒤를 잡고 치면 바운싱이 좀 힘들겠죠. 뒤꿈치를 걸으면은 똑바로 거는 것보다는 좀 불편하잖아요. 왜냐면 우리의 무게가 뒤로 실렸기 때문에 무릎이 구부려지지도 않고 걸음걸이도 불편해지죠. 우리의 무게중심이 뒤로 쏠리기 때문에. 그죠? 뒤로 엉덩방아 찌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스틱이 앞이 가볍기 때문에 무게의 중심을 도와주려고 나의 5개의 손 중에서 여기랑 제일 가까운 2개의 스틱에 힘을 준다. 나머지는 거들 뿐. 이런 거예요. 이게 드럼을 잡는 법이에요. 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물건을 줘. 야, 너무 힘들었어. 보통 이렇게 주거든요. 그죠? 이게 핸드폰이라고 치면, 선생님이 주면 핸드폰이셨는데, 이렇게. 아니면 물건을 잡대야, 또 이거. 이런 식으로 물건을 줘요. 핸드폰 받을 때, 여보세요? 이렇게 받죠. 여보세요? 그죠? 이게 제일 편한 방법이야. 다시. 보통 물건 집을 때 이렇게 주잖아. 네 거야. 그죠? 똑같아요. 이렇게 잡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죠? 자, 다시 봅시다. 손가락 두 개가 메인이라 그랬어요. 앞에 두 개가. 그러면 잡아요. 어떻게 잡냐? 이렇게 잡아요. 선생님 손가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스틱이 이렇게 그립하면서 걸려지는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와 여기예요. 보세요. 이렇게 잡아요. 나머지는 거들 뿐. 보세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잡히면요. 무슨 상황이냐면 여기를 떼볼게요. 이 스틱이 걸려있는 위치를 보세요. 짜자잔. 여기에 스틱이 이렇게 걸려있게 되죠. 그러면 잡았을 때 손가락이 안으로 말려요.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요, 이거는요, 무게중심이 뒤로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스틱을 여기쯤 잡아야 이게 시서처럼 앞뒤 바운싱이 편한데 손가락이 이렇게 엄지가 나와 있어서 여기서 바운싱을 하는 거랑 똑같은데 바운싱이 되지지가 않아. 여기가 너무 무거워서 이게 안 내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손가락을 그립할 때, 잡을 때 이런 모양이 나와야죠. 이게 이렇게 잡히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잡혀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이걸 다시 떼볼게요. 정확히 여기에 걸리죠. 즉 손톱이랑 가까운 여기 손금에 걸려야지 스틱이 여기에 걸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알겠죠? 자, 담는 위치는요. 그냥 편하게 설명을 하면요. 얘를 3등분 해보세요. 하나, 3등분 어느 정도 될까요? 하나, 둘, 이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이 정도가 잡으면 뒤에 한 이 정도가 남아요. 뒤에 스틱이 어느 정도 남냐면은 한 2cm 조금 안 되게 남나? 이 끝이? 요런 위치에 잡았을 때 그냥 제일 편하고 제일 불편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바운싱이 나와요. 자, 또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공 바운스 대회가 있어. 공 드리블 대회. 드리블이라고도 하죠. 30개만 안 끊치고 하면 누가 300만 원 준다고 해요. 그지? 30개를 한 번도 공을 안 떨어뜨리고 30번을 바운싱 하면 내가 얼마 줄게. 300만 원 줄게. 그럼 사실 30번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만약에 300만 원 어떻게 이거 절대로 끊지 않아야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 나는 끊지 않을 테니까 바닥은 저기 밑인데 그래 나 여기서 하자 시작. 여기서 바운스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리고 내 무릎 아래에 내려가지고 시작. 거기서 바운스하면 공이 안 올라와. 왜? 높이가 너무 낮아서 바운싱이 안 되거든. 그죠? 사람들이 뭔가 내가 너 30분만 하면 400만 원 줄게. 그럼 이 상태에서 그래? 시작. 왜 이렇게 해요? 그게 본능적으로 힘을 가장 안 들이고 가장 실수하지 않는 위치라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거를 이론으로 설명을 하면 어디냐? 내가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앞으로 나란히 혹시 라운드 숄더가 없으시죠? 앞으로 나란히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거 앞으로 나란히 한다. 차렷 이거예요. 이게 아니고 이거죠. 여기에서 팔만 꺾으세요. 다시 선생님 좀 걷어볼게요. 여기에서 차렷 자세에서 팔만 꺾으세요. 얼마로? 90도로. 선생님 지금 90도로만 정확 꺾었죠? 다시 내려가 볼게요. 맞죠? 봐.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팔꿈치를 보면 알아요. 여기에서 90도 꺾어. 여기 너무 힘들어가. 아파. 왜냐면 이거 핀이 여기 있잖아. 그죠? 내가 여기에서 90도 꺾어. 내려. 차렷 자세 아니죠. 거의 앞으로 나란히 자세 하기 직전이죠. 이게 차렷 자세에서. 그죠? 이게 차렷 자세예요. 차렷 자세에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팔만 꺾어요. 봐요. 뒤로 가면서 꺾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가면서 꺾는 것도 아니고 이 상태에서 그야말로 팔만 꺾어요.
90도 되게. 90도 됐죠? 그죠? 자, 선생님 뭐 스틸 잡을게요. 90도 됐죠? 다시. 이 차렷 자세에서 90도 됐어요. 그럼 지금 이 자세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배꼽 가지고 있죠? 그죠? 배꼽이 여기 있으면 배꼽 가운데 양옆으로 얘 볼을 놓을 거예요. 선생님 배꼽 이쯤 있거든요. 다시 꺾어서 얘를 이 두 개의 머리를 배꼽 양 사이에 놓을 거예요. 이렇게 봐요. 90도죠. 여기서 바운스 30번 힘들어요. 왜냐면 좀 많이 높죠. 그래서 어떻게 무릎을 구부리고, 무릎은 선생님 구부리는 게 안 보여서 미안한데 이게 최선이야. 무릎을 구부리고 내 키의 한 반 정도까지 내려온 위치까지 내려가. 그게 대부분 어디야? 사람 골반 조금 밑이에요. 이거는 뭐 다리가 너무 길어서 뭐 여기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골반이 여기 있다고 치면 골반 어디에 그냥 앞으로 나란해서 90도는 이 위치지만 내가 좀 더 편하게 하려면 이게 좀 내려가면 훨씬 편하게 되거든요. 이 위치예요. 이게 들어오는 걸 잡는 위치. 편하죠? 봐. 공드립은요. 횡보를 못해. 위에서 아래로 맞출 수 있어요. 생각해봐요. 공을 시작! 팍! 옆으로 밀면 옆으로 빗면 모양을 내면서 부딪히고 떨어진 반대 방향으로 다시 튕겨가죠. 즉 이렇게 튕겨가죠. 옆으로 쳤어. 공을 옆으로 빗면으로 맞았네. 쿵 이쪽으로 쿵이 가죠. 즉 쿵 쿵. 이건 라운드 트립이 아니죠. 라운드는 쿵 쿵 쿵 쿵 왔다가 갔다가 같은 데에서 다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즉 위에서 아래로 밖에 못 내려요. 드리블은 옆으로 하는 거 없어요. 그죠? 이렇게밖에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모양을 했죠. 그죠? 이 모양을. 이게 똑바로 올라갔다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삼각형을 만들면 올라갔다가 삼각형을 만들면 내려가야 돼요. 이게 올라갈 때 펴지면요. 내려갈 때도 여기에서 아니죠. 우리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여기 올라가서 간단하죠. 자, 이제 자세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다시 리뷰를 해줘 볼게요. 차렷 자세에서 팔만 꺾으세요. 90도. 다시요. 차렷 자세에서 팔만 꺾으세요. 90도. 바운스하게 편한 위치를 만들어 봤죠. 선생님 지금 손을 이렇게 꺾은 이유는 배꼽 사이에 요 양볼을 갖다 대기 위해서 꺾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배꼽이 여기 있으면 너무 멀잖아요. 그죠? 꺾어졌어요. 다시요. 90도까지 꺾은 상태고 산을 손등이 보이게 천장에서 손등이 보이게 꺾어 주기만 한 거야. 다른 거 아무것도 했어. 이렇게만 했어. 다시. 그럼 봐요. 여기에서 이 꺾여주면 자연히 팔꿈치가 이 공간이 확보가 돼요. 다시 앞으로 나란히 해서 내가 얘를 돌리면 자연히 공간이 형성이 돼가 내가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여기에서 즉 내 손등에 지름이 있죠. 이게 한 10cm 정도 된다고 쳐요. 여기에서 이렇게 틀으면 세로에서 가로로 10cm 정도의 지름이 공간이 생긴 거죠. 그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넓지 않겠죠. 차렷 자세에서 꺾었죠. 여기에서 배꼽과 가까이 들려고 얘를 돌렸어. 그때 생기는 요 정도의 공간이에요. 자, 다시 해볼게요. 차렷 자세에서 팔을 꺾었어요. 자, 배꼽 양 사이드로 스틱의 맨 끝에 있는 동그란 볼을 가져다 댈 거예요. 이렇게.